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1번부터 37번까지 우리 수학원 활동지 마지막 부분의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1번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x의 범위가 0과 파이 사이일 때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곡선의 교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그때 n의 값이 3과 5일 때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할 거는 이 두 식을 서로 같다라고 놓고 풀이를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삼각함수에서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주죠. 그래서 일단은 y는 sin x의 그래프와 y는 sin nx의 그래프를 구별을 해서 그림을 그려줄 건데요. n의 값이 3일 경우부터 시작을 하게 되니까 먼저 n의 값이 3일 때를 가지고 y는 sin x의 그래프와 y는 sin 3x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주기를 계산을 해주면 주기가 파이고요. 우리가 보통은 x 앞에 이렇게 3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게 되면 주기가 얘는 주기가 2파이죠. 그래서 주기를 계산해주면 2파이를 x 앞에 개수로 나눠준 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sin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y는 sin x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이까지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니까 주기의 절반에 해당이 되는 만큼의 값이 들어갈 거고요. 자,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표시해 주니까 따라서 1과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의 sin x의 그래프는 2분의 파이일 때 1의 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절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요. 3분의 2파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있는 이 구간을 3등분을 해준 것에 여기 두 가지, 이 3분의 2파이까지 해서 그래프가 하나의 그래프가 그림이 그려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기의 절반이니까 절반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각각의 부분을 우리가 4등분으로 쪼개서 여기에서 하나씩 따라 내려오게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얘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나머지는 주기의 절반이니까 2등분이 된 모양에 해당이 되는 그래프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교점의 개수를 보니까 1개, 2개, 3개, 4개. 그래서 총 4개의 교점이 나온다. 즉 A3의 값이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n의 값이 5일 때를 가지고서 한번 볼게요. 자, n의 값이 5일 때의 그래프는 y는 sin x의 그래프하고 y는 sin 5x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주기를 계산을 해주니까 x 앞에 개수 5를 sin 함수의 원래 주기 2파이로 나누어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sin x의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이때는 먼저 sin 5x의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자, 파이 안에 5분의 2파이는 대략 한 여기 정도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5등분으로 쪼갰을 때 자, 5분의 2파이와 그다음에 5분의 4파이 그리고 여기에서는 5분의 파이만큼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기의 절반만큼의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려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값하고 최소값 안에서 여기에서 4등분 돼서 우리가 sin 5x의 그래프는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래프가 주기 안에 그림이 그려지는데 한 번 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얘가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이고 이 구간의 길이는 5분의 파이기 때문에 주기의 절반, 즉 주기의 절반이면 이렇게 U자 모양 거꾸로 되어 있는 V자 모양 같은 이 그래프가 한 번 더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sin x의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sin x의 그래프는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주게 돼요. 그런데 좀 애매한 부분이 생겼죠. 자, 지금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부분의 값이 겹쳐지는지를 한번 확인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알아야지 되니까 이 점의 좌표는 한번 계산을 해보면 5분의 3파이와 5분의 2파이의 중간 지점, 즉 중점을 계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3파이와의 중간 지점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얘는 5분의 5파이, 즉 파이가 되니까 2분의 파이가 되네요. 그러면
2분의 파이에서 1의 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림 그리게 되는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를 찾아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따라서 모두 5개의 교점이 나오고요. 그 값이 A5의 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A의 3번째 값과 A의 5번째 값의 합을 계산해라 라는 얘기는 따라서 4 플러스 5가 돼서 모두 9개가 된다라는 걸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은 두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주어진 범위에서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이 범위 안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쓰면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합성함수일 때는 안에 있는 식에서 밖에 있는 식으로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라고 해서 함수식을 좀 다시 한번 써보면 y는 gx가 x자리에 들어있고 바깥쪽에 f가 들어있다. 그래서 f에 있는 x자리에 gx를 대신 넣으면 된다. 그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f자리에 x자리에 gx를 집어 넣어준다라고 했으면 탄젠트라는 삼각함수가 로그 함수 속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래서 3 곱하기 탄젠트 x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되고 더하기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써보면 진수의 곱으로 나타나져 있으니까 우리가 각각의 합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을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써주면 로그 3의 3은 숫자 1이니까 뒤에 2에 더해져서 로그 3의 탄젠트 x 플러스 6분의 파이에 더하기 3이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 함수는 여기에 있는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그냥 x주기가 그대로이고 원래 알고 있던 탄젠트 함수가 x축으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이동이 된 함수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그래프 주어진 범위에서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원래는 탄젠트 x의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기가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원점을 지나서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점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이동하고 그래서 6분의 파이에 있던 값이 여기로 이동이 되고 3분의 파이 값이 이렇게 이동이 되는, 즉 얘는 왼쪽으로 이동이 되는 함수의 그래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니까 x값이 늘어날 때 y값이 늘어나고 있는 탄젠트 함수가 증가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그의 밑이 1보다 크니까 얘도 역시 증가함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x의 범위에 따라서 작은 걸 대입해주면 탄젠트 값은 작은 값이 되고 큰 값을 넣어주면 탄젠트 값과 로그의 값은 큰 값이 되는 거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은 큰 값을 넣었을 때 최대값이 되고 최소값은 작은 값을 넣었을 때 최소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x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 함수값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하려고 하는 최소값은 x가 작은 값일 때의 로그 3의 탄젠트 0 플러스 6분의 파이 더하기 3의 값이 바로 최소값인 거고요. 최대값 역시 마찬가지로 x의 값이 클 때 집어넣는 둘 다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 값이 최대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분의 파이 플러스 3의 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마지막에 두 식에 대한 합으로 계산을 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의 합으로 계산을 해주면 로그 3의 탄젠트 6분의 파이는 루트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3의 로그 3의 탄젠트 3분의 파이는 루트 3이니까 더하기 3. 자,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따라서 로그 3의 1에 플러스 6인데 식의 값이 0이 돼서 구하고자 하는 최소와 최대의 합은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33번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두 점 AB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고 그리고 원 위에 한 점 P에 대해서 PAB를 세타라고 한다. 이때 반직선 PB 위에
선분의 길이가 3이 되도록 하는 점 Q를 정할 때 Q의 X좌표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사인제곱 세타의 값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표시해야지 되는 점 Q의 X좌표를 보니까 얘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값에서 보니까 반지름의 길이 1과 BH의 길이가 계산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BH 길이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의 선분에 알고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단위원에서의 AB의 길이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길이가 전체가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원 위의 한 점에 대해서 지름을 가지고 만들어진 원주각 P는 우리가 직각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가 직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삼각비를 이용해서 선분의 길이들을 표시를 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BH를 표시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이 PQ라는 반직선을 활용하려면 여기 길이를 우리가 표시를 좀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빗변분의 높이에 해당이 되는 값이니까 빗변의 길이가 2고 PB의 길이는 각 세타에 대한 사인 세타 값이 된다. 즉 우리가 PB의 값은 이 사인 세타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시계값을 적어주면 이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걸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얘가 이 사인 세타라고 하면 PQ 전체의 길이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BQ의 길이가 계산이 되겠네요. 자, BQ의 길이는 전체 길이 3에서 PB만큼을 빼준 이 길이가 된다라고 했고요. 이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직각삼각형의 밑변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역시 삼각비를 활용을 해주면 되죠. 자, 삼각비를 활용하려고 하니까 이 각의 크기를 지금 모르네요. 자, 이 각의 크기는 여기하고 막곡지각으로 같으면서 그러면 각의 크기 계산해 주니까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알고자 하는 BH 길이는 이 BQ를 밑변으로 하는 BH 밑변의 길이에 대한 값이니까 우리가 코사인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빗변 BQ분의 그래서 3-2 사인 세타 분의 BH의 길이가 되고 내가 계산하려는 BH는 따라서 3-2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BH의 길이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X좌표를 표시하기 위한 값이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얘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값은 다시 보면 3-2 사인 세타인데 자, 얘는 우리가 삼각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바꿔줄 수가 있죠. 자, 이거 표시해줄 때는 먼저 동경을 표시하자고 했고요. 2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니까 이 세타에 대한 값으로 동경의 위치가 1사분면 여기서는 모두 다 플러스의 부호를 갖기 때문에 코사인의 부호는 플러스가 돼요. 자, 우리가 플러스 부호를 가지고 있을 때 2분의 파이하고 마이너스까지는 다 쓴 거라고 했고요. 남아있는 코사인 세타를 그대로 쓸 건지 바꿔서 쓸 건지만 정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세타를 표시해야 되는데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세타가 표시됐다는 얘기는 시초선을 기준으로 표시된 점 P의 XY 좌표가 바뀌었다는 뜻이라서 우리가 보통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나지는 값은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뀐 값과 똑같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사인 세타로 바뀌게 되고요. 앞에 있던 사인 3-2 사인 세타를 곱해준 값이 BH의 길이가 돼요. 자, 그러면 점 Q의 X좌표를 다시 한번 써보니까 점 Q의 X좌표는 반지름만큼 더해진 값에 선분 BH의 길이가 계산이 된 거니까 얘는 3 사인 세타 전개해서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이 값을 지금 살펴보니까 사인 세타에 대해서 나타나진 2차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2차식에서 이 2차식이 최대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보통 우리가 꼭지점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사인 제곱 세타에 마이너스 2분의 3 사인 세타가 되고
완전 제곱꼴로 고쳐주기 위해서 이거의 절반의 제곱만큼, 즉 16분의 9만큼 더해졌으니까 그 식이 빼지고 플러스 1. 그래서 여기다 다시 쓸게요. 마이너스 2배에 여기까지 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니까 사인 세타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남게 되는 시계값은 따라서 8분의 9 더하기 1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최대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에서 우리가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럴 때 보통 사인 세타의 범위는 당연히 마이너스 1과 1 사이, 최대와 최소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최대값은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지점에서 최대가 돼서 사인 세타가 4분의 3일 때 최대값으로는 8분의 17인가요?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럴 때 점Q의 X좌표가 최대가 됐을 때 나는 사인 제곱의 세타만 알면 되니까 사인 세타의 값이 이럴 때 최대가 된다.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라는 값은 16분의 9이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3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4번은 주어진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1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자, 지금 일단은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보니까,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x 앞에 개수가 2가 붙어 있어서 주기가 절반으로 줄었죠. 그래서 주기는 파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상수 k와 뒤에 이제 더해진 값에 의해서 최대 최소 값이 변화가 되고 있고 x축으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즉 얘는 사인 2x의 그래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이동이 된 그래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y는 사인 2x의 기본형의 그래프는 원래대로 하면 주기가 파이로 바뀌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일단은 앞에 k가 곱해졌고 이렇게 더해졌으니까 얘는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어 있는 형태에서 y축으로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데 이 모양이 x축으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리는 그림의 그래프 모양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에 얘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는 거고요. 얘가 이동이 됐고 그리고 또는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프가 사인의 기본 형태를 가지고서 이동이 되는 모양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1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주어진 함수에서 갖게 되는 최대값이 이 위에 그림이 그려지면 안 된다 그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인 함수가 갖게 되는 우리가 최대값을 계산을 해서 최대값을 계산했을 때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도록 우리가 범위를 잡아주면 돼요. 보통은 축에 대한 범위는 우리가 사분면이라고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축이 포함돼도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최대값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우리가 사인 함수의 최대값은 사인 앞에 있는 개수, 이 값의 절대값에 뒤에 더해진 값은 그냥 그대로 더해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절대값을 벗겨야 되는데 k의 절대값을 벗길 때 얘가 양수냐, 그 다음에 이 값이 0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 0보다 작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양수라고 하게 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은 k제곱 플러스 k-6이 돼서 이 값이 0보다 작아지거나 같아지게 되는 범위를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k의 범위는 원래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지만 0보다 큰 k에 대해서기 때문에 0보다 큰 k에 대해서 2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한다. 0보다 큰 값에 대해서 작거나 같다를 만족한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고요. 자, k가 0일 때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그냥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k가 0일 때는 얘가 0이 되고 0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상수함수의 꼴이 되네요. y는 마이너스 6이면 1사분면 절대 안 지나죠. 그래서 k는 0도 성립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0보다 작을 때 최대값은 절대값이 마이너스가 붙어서 바뀌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범위가 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범위, 즉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k는 3보다 작지만 0보다 작은 k에 대해서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그럼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범위는 이 값의 합집합을 계산을 해주는 거니까 따라서 합집합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와 이 사이에 있는 정수 k다 라고 하고, 그러면 개수를 계산할 때는 포함이 되어 있는 정수에서 큰 값에서 작은 값 빼고 플러스 1이 우리가 개수를 구해줄 때 계산하는 식. 그래서 모두 5개의 정수 k가 존재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은 y는 a sin bx 더하기 c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때 2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이라고 했는데요. 각각에 들어있는 상수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먼저 일단은 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사인 함수의 그래프 모양은 보통은 뭐를 주기로 하냐면 S자 모양의 곡선, 요런 모양의 곡선이 사인 함수의 주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시작이 원점이 아니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S자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범위, 이 범위를 알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 그래프는 계속 주기를 가지고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냥 그래프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주기 하나라고 봤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2분의 파이만큼 이동이 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도 하나의 주기를 만족한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죠.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 좌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반복해서 S자 모양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요 구간을 우리가 하나의 주기로 봐도 크게 지장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기를 계산해 주니까 4분의 5파이에서 4분의 파이까지 그래프 하나가 그려졌다라고 보니까 주기는 파이가 되죠. 그럼 주기 구해주는 공식은 x 앞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2파이, b분의 2파이가 되고 b는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냥 b로 써도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이 파이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상수 b는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래프에서 또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알 수 있는데, 최대값은 우리가 보통은 주어진 식에서 어떻게 쓰이게 되냐면 절대값 a에 플러스 c가 최대값인데, 어차피 양수 a에 대해서니까 a 플러스 c라고 쓰면 되고요. 그리고 최소값을 나타내주면 최소값은 절대값 a에 마이너스 플러스 c가 되는데, 양수 a에 대해서 나타내진 거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런데 그래프에서 최대값, 가장 꼭대기에 그려진 값은 보니까 2고요. 얘는 가장 낮을 때 그림이 그려진 값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두 식을 연립해서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지워지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니까 이 c의 값은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되고 c는 마이너스 1, c가 마이너스 1일 때 a의 값 계산하니까 3.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식의 값 2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따라서 6 플러스 2 마이너스 1, 즉 7의 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6번 문제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36번 문제는 x가 파이까지 범위일 때 다음에 모든 해의 합을 fn이라고 하자. 이때 f2와 f5의 값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그러면 두 개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요거 두 개로 나눠서 계산을 해주면 먼저 n의 자리에 2가 들어갔을 때를 한번 볼게요. 자, n에 2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sin 2x의 그래프와 5분의 1의 해의 값을 계산하는 거. 자, 우리가 보통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을 풀 때는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를 계산을 하면 주기가 파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파이를 주기로 우리가 파이까지 범위에서 이 sin 2x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래프가 그림이 따라서 파이 주기 안에 이렇게 나오는 그림으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5분의 1의 값이다 라고 했으니까 5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값, 만족하는 해가 딱 두 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두 개의 해를 계산해 주는데 정확하게 몰라도 된다고 했어요. 얘가 세타라고 표시가 됐다고 하면 양쪽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이니까 이 길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타가 되는 거죠. 세타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주기의 절반, 즉 2분의 파이죠. 그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고 1 플러스 2의 값을 계산해 주니까 얘는 2분의 파이 값이 된다. 즉 F2의 값은 2분의 파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n의 값이 5일 때를 한번 볼게요. 그럼 sin 5x의 이 값이 5분의 1과 같다 라는 걸 풀이하는데요. 주기를 계산을 해주니까 이때 주기는 따라서 5분의 2파이가 됩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파이까지만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니까 얘를 5등분으로 쪼개볼게요. 자, 그러면 잠시만요. 얘가 이렇게 돼서 둘, 셋, 넷. 자, 5등분으로 쪼개주면 여기가 5분의 2파이가 되는 거고요. 5분의 4파이가 되는 거고 얘는 주기의 절반. 그리고 최대값은 역시 또 1과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하나의 주기가 4등분으로 쪼개져서 그림이 그려지는 게 사인 함수 그래프의 그림이니까 따라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가 한 번 더 반복이 될 수가 있죠. 주어진 범위 안에서는. 그럼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거고 또 나머지 구간은 주기의 절반. 그럼 이렇게 그려진 주기의 절반이면 이렇게 솟아있는 모양 한 번 더 그릴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y는 5분의 1을 또 그렸어요. 자, y는 5분의 1과 만나는 점 보니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모두 6개의 근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 6개의 근의 합을 계산을 해주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5분의 1이 되는 값을 몰라요. 그럼 세타라고 놓으면 이 구간의 값은 그 주기의 절반 5분의 1파이네요. 그럼 5분의 1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이거 두 개에 대한 합을 계산을 해주니까 얘는 5분의 1파이가 나오고요. 자, 이 두 근의 합을 계산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얼만큼 떨어졌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구간의 길이나 이 구간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것도 그냥 세타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여기 식은 5분의 2파이에 세타만큼 더해졌다. 그러면 여기 구간의 값은 주기의 절반에서 빠진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따라서 주기의 절반 5분의 3파이네요. 그럼 5분의 3파이에서 세타만큼 빠졌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뒷부분도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계산을 해주면 5분의 4파이에서 세타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시계값은 5분의 4파이에 세타만큼 더해줬다라는 거고요. 얘는 역시 마찬가지 파이에서 세타만큼 빠졌다라고 하는 거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6번째 근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이 값, 여기죠? 여기에 대한 합을 계산을 하는 거니까 각각에 대한 합 구해주면 두 개의 합은 5분의 파인 거고요. 자, 이 두 개의 합을 계산을 했더니 여기 두 개의 합은 5분의 2파이 그리고 세타와 세타 지워져서 5분의 3파이가 합해져서 파이가 되는 거고요. 얘 두 개의 합을 계산을 해줬더니 여기 있는 시계값도 역시 마찬가지 지워져서 5분의 4파이 더하기 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얘하고 합해져서 계산이 되니까 따라서 시계값 계산해주면 그러면 얘도 역시 파이가 되기 때문에 파이와 이 두 개의 합 파이와 그래서 파이 그래서 나타내주면 모두 3파이의 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값이 F5일 때의 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F2 플러스 F5의 값을 계산을 하면 2분의 파이 더하기 3파이가 되니까 2분의 7파이이다 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각을 나타내 줄 때 특정한 특수각이 아닌 각을 그냥 세타로 표현하고 대칭을 이용해서 우리가 근을 표시를 해주면 그 특정하지 않은 각에 대한 세타 값이 지워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줄여줄 수가 있어요. 자, 37번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다음과 같은 실수 ak에 대해서 0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정의가 됐고 가나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했을 때 절대값 fx가 4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실근의 합을 s라고 할 때 시계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그래프를 한번 보니까 sin x 마이너스 2분의 1, k sin 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본 형태의 sin x의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내려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sin x의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in x의 그래프의 모양은 우리가 보통은 주기를 표시를 하고요. 최대값을 1, 최소값을 마이너스 1, 그리고 주기 4등분해서 S자를 이렇게 엎어놓은 모양처럼 그림이 그려져요. 그럼 이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내렸다라는 얘기는 원래대로 그냥 y는 sin 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그래프로 그냥 편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는 최대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내려와서 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x축의 역할을 했던 값도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내려오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는 x축이지만 실제로는 그래프가 내려오게 되면서 얘가 y는 sin x에서 했던 x축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도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내려오게 돼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요. 대신에 x 앞의 개수가 변화가 없으니까 주기는 그대로 역시 4등분으로 쪼개지는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원점의 역할을 했던 부분이 이 점으로 내려오면서 한 칸씩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 시계값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우리가 y는 sin x 마이너스 2분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림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그림은 A까지만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했는데 A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A의 값을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가와 나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의 조건은 절대값을 붙였을 때 최대값이 2분의 1이다. 우리가 절대값을 붙였던 얘기는 그래프를 그릴 때 전부 다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은 위로 바꿔서 그림 그려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의 개수가 3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교점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니까 y는 0과의 교점, 즉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3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일단은 교점이 2개가 나와 있는 형태인데 그럼 이 이상에서 한 군데 점에 교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여기 이상에서 한 군데 점이 만들어지도록 이 두 번째 함수를 그려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절대값 가의 조건을 이용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아래쪽에 그림 그려져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위로 올리라는 얘기는 x축 아래쪽에 그림 그려진 이 부분의 그림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자, 파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이렇게 올라가 있던 그림이 그리고 여기 파이에서 2파이까지에 있는 그림들도 2분의 3까지로 해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최대값이 2분의 1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그려진 이 부분은 이미 2분의 1을 넘었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계가 되는 2분의 1의 경계가 되는 이 값에서 여러분들이 파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A 값은 이 아래쪽에 그림이 그려지는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A의 범위는 파이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범위를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러면 A의 값을 한 파이보다 작은 쪽으로 뭐 대략 한 여기 정도로 임의로 잡아볼게요. 자, 그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두 번째 y는 k sin x 마이너스 2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 k의 값도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실수의 값의 부호에 따라서 우리가 그림이 또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k의 값의 부호를 양수라고 놓고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양수라고 놓고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그림에서 일단은 파이까지는 a의 값이 여기 정도 그림 그려졌다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림에서 시작해서 그래프가 대략 한 요 정도까지 뭐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하면 K가 0보다 큰 경우의 그림은 얘가 뭐 2, 3, 4가 됐다 또는 2분의 1, 4분의 1의 값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기본 형태의 모양의 폭이 커지면서 또는 작아지면서 그림이 그려지니까 얘가 양수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 파이 잠시만요. X축을 중심으로 파이 값 이후의 그림은 그래프가 이상해졌네요. 잠시만요. 얘는
파이 값 이후로는 축 아래쪽에 그림이 그려지는 형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축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래쪽에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하게 되면 최대값을 계산해 주게 되면 최대값이 2분의 1보다 커지게 되는 모양의 그림, 즉 절대값을 그렸을 때 2분의 1보다 커지는 모양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가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K가 0의 값이라고 했을 때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K가 0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파이 값을 기준으로 A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렇게 그림 그려지고 그 다음에 값은 0이 돼버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면 절대값을 취했을 때도 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가조건은 만족이 되죠. 가는 만족이 되지만 나에 있는 조건에서 X축과의 교점이 어쨌든 3개가 돼야 되는데 여기선 교점이 안 나오면 나의 조건이 만족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K가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 0과 같을 때는 조건을 만족 못한다는 얘기는 마지막으로 K의 범위는 0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그럼 K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음수일 때. 그럼 음수일 때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 형태냐면 예를 들어 Y는 절대값 마이너스 sin x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sin x의 그래프는 얘가 이렇게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x축 대칭의 형태의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x축 대칭의 그림이면 여기에선 a 값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렇게 그림 그려지는 값에서 위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절대값을 취했을 때 최대가 2분의 1이 되고 그리고 교점이 3개가 되도록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일단 K가 0보다 작은 조건이 구하고자 하는 범위가 되는 거고 여기 위에다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만약에 A 범위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A부터 시작해서 그림을 그려줄 때 여기에 있는 이 범위에서 X축 밑에서부터 그림을 그린다라는 얘기인데 X축 밑에서 그림을 그려지게 되고 여기에 있는 값에서 위로 그림을 그리면 위로 그림을 그릴 때 절대값을 취했을 때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따라서 2분의 1보다 작아지는 범위로 그림을 그려야지 된다. 이 소리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A의 값이 시작되는 값의 여기 아래쪽의 부분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래쪽에 그림이 그려지는 K값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돼서 절대값을 취했을 때 2분의 1보다 큰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A의 범위의 값에 있는 요 아래쪽 범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소리가 되고 그 얘기는 A의 값이 어디에 가야 되냐면 A의 값이 파이가 됐을 때만 0에서부터 즉 축의 역할을 했던 이 점에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 아래쪽 부분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A의 값이 파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럼 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우리가 그래프를 위쪽으로 그림을 그려주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나의 조건에서 X축과의 교점이 3개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4개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2분의 1 밑에까지만 무조건 커지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의 교점이 3개가 나오게 만들려면 파이 이후에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하나가 되도록 즉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야지 개수로 따졌을 때 1개, 2개, 3개의 교점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되는 그래프에서의 최대값이 바로 뭐가 되냐면 0이 되도록 하는 그래프가 이 함수의 그래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의 최대값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최대값은 K의 개수의 절대값을 취해진 값에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더해진 값인데 이 값이 바로 0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값이고요. 그러면 절대값 K가 2분의 1이 되는 값이라는 얘기는 K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의 값이니까 따라서 K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시계값을 우리가 구해진 값을 다 정리를 하고서 다시 한번 식을 볼게요. 내가 계산해준 값에서 A는 파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K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는데 그러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서 우리가 fx 그래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fx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2분의 1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축으로 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을 이렇게 나타나지고 주기는 2파이가 되고요. a의 값이 여기에 그림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프는 여기서는 이렇게까지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요. a 값이 파이고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이 부분의 그림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종합해서 세 군데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는 마지막에 구하려고 하는 게 절대값 fx의 값이 4분의 1의 값을 갖도록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fx가 4분의 1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이 되거나 라고 했을 때는 y는 4분의 1이 됐을 때 두 개의 근이 생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생기게 되는 근은 역시 하나, 둘, 셋, 네 개의 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들의 합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자, 그럼 먼저 1, 2번의 합을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세타라고 하게 되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니까 얘는 세타 더하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서 즉 1, 2번의 근의 합은 파이고요. 자, 3번하고 4번의 근의 합도 계산해 볼게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뭔지 모르지만 세타 다시라고 놓고요. 그러면 4번의 근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 다시가 되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3번과 4번의 근의 합도 파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5번하고 6번의 근의 합을 계산을 해볼게요. 자, 5번과 6번의 근의 합은 이 길이를 지금 우리가 뭐 세타 썼으니까 세타 1이라고 놓게 되면 5번의 값은 파이 플러스 세타 1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세타 1만큼 더해졌다라는 얘기는 이 길이도 세타 1이 되니까 6번의 근은 2파이 마이너스 세타 1이 돼서 따라서 5번과 6번의 근의 합은 3파이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근의 합은 파이와 3파이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s의 값을 계산해주면 5파이가 된다라고 하게 되고요. 이 각각의 값들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시계값을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분의 a 더하기 s의 값, 그럼 6파이에 그 다음에 k의 값 마이너스 2분의 1로 계산이 되니까 따라서 20 곱하기 2분의 12 마이너스 1이 돼서 2분의 11, 즉 시계값을 정리해 주니까 110의 값을 갖는다라고 풀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이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짚어가면서 풀이 한번 다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